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18대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도 취임 초기에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내놓기에 바빴었는데요. 지금 임기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죠. 네, 어느 정권이나 취임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일을 진행을 하죠. 특히 이제 한 국가 경제를 다루는 데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규모가 되고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다른 모든 정책, 물가 정책이라든 금융 정책 모든 게 혼선을 빚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도 1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다른 모든 정책인 면이나 이런 쪽에서도 레임덕 현상이 많이 나는데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 갖고도 많은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갖고 특히 부동산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상당히 낙제점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시장에서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 이게 임기 말이 되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이 좀 더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좀 더 심하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게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에 걸쳐갖고 정책을 많이 쏟아내놨죠. 엄청나게 정책을 많이 활성화 정책을 많이 쏟아내놨는데 거의 이렇게 반영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특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정책 중에서도 또 좋은 정책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거조차도 지금 현재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레임덕 현상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 12.7 부동산 대책 중에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는데 정책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한 거죠. 특히 18대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임시국회 남은 게 5월 국회가 남아 있는데 과연 5월 국회에서 이런 정책이 통과될 확률이 있느냐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가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당히 21번에 걸쳐갖고 많은 정책을 내놨죠. 네.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큰 특징인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3.2 대책에서 언급됐던 좀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것도 이제 말로는 되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내내 4년 내내 상당히 말잔치로서는 풍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논란만 많이 됐지 결론이 나오지도 않고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정권 내에 과연 되겠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미련은 갖고 있지만은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2008년 이후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원인은 저렴한 집값을 실수요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용지물인 정책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도한 규제.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고 건설회사가 줄도선을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정치권부터 시작을 해갖고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댔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3.2 대책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중에서 이거를 이제 조속히 폐지를 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은 현재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갖고 국회에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거 연계돼 갖고 이제 국토해양부가 민간택지 실매입과 인정 범위 확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놨대요. 이게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걸 변경하려고 내놨는데 이거조차도
규제 완화를 조치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게 지금 무산되어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번 정부 내내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는 시끄럽기만 했지 별로 효과를 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고요. 또 양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참여정부 때 워낙 그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60%를 중과를 하겠다. 2006년도에는 2주택자의 양도 차액의 50%를 중과하겠다.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라고 해갖고 MB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009년도죠. 올해 말까지 제도를 유예를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죠. 취득이나 양도된 주택에 대해서 기본세율 6에서 35%만 그냥 반영을 하겠다. 기본세율만 반영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 이게 법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3주택자하고 2주택자에 대해서 60%, 50% 중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임시로 일정 기간 동안은 과세를 안 하는 걸로 했지만은 완전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공언을 했죠. 시장에다가 정책적으로 내놨죠. 근데 이것도 이제 12.7 대책에서 내놨는데 이게 12.7 대책에서 재유예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완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뭐 국회 정부안이 아까 제출도 되지 못한 채로 입법 예고 전 상태로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과연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해갖고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이게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다라고 공언을 했댔죠. 이것도 뭐 세부 내용이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어갖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21번에 걸쳐갖고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려면 빨리 입법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도 임대사업자가 이제 택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임대주택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고친다라고 하는 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고 또 한 가지 큰 게 있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관계. 이것도 이제 폐지하거나 개발 이익 환수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감안해 갖고 이제 2년간 현재 부과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책이 발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죠. 이제 이것 때문에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흐스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공연불이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정책을 쏟아는 놨는데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번 정부 내에 마무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도 이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MB정부가 그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가까이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규제 완화와 관련된 굵직한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문제는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투명하다. 또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또 만약 여소야대가 된다. 이랬을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이 어떤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에 MB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이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처리해야 될 안건들은 많습니다. 근데 과연 처리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물론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규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정책을 내갖고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발표만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도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뭐 야당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장하고 먼저 소비자와 시장과 먼저 합의를 보고 난 뒤에 정책 발표를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나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경황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